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6월 23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장은 저점을 이탈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했고요. 오늘은 코스닥 시장이 마이너스 4.3%가 빠지면서 굉장히 낙폭을 키웠습니다. 자, 그런 이유는 그동안 잘 버텨왔던 2차전지 배터리 소재 섹터에 코스닥 상위에 시총이 랭크되어 있는 LNF라든가 에코프로비엠 같은 종목들이 오늘 좀 급락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의 하락이 좀 깊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도 2314포인트로 종가를 마감을 하면서 저가로는 2306포인트를 찍었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시장의 하락 목표치 기술적 측면에서의 N자형 하락 목표치를 코스피 시장은 2300에서 350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코스닥은 700에서 750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뭐 지금 최대 저점까지 다다른 모습입니다. 자, 이 정도 구간까지 왔다면 이제 어느 정도 좀 반발 매수세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우려스러운 부분은 코스닥 시장이 또다시 종가 저가에 아랫골이 없는 캔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시장은 좀 이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바로 오늘 특징주 살펴보고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세 종목 좀 대응을 했는데요. 오전에는 사실 그렇게 좋은 대응할 만한 종목들이 없었고요. 그렇게 뭐 좋은 결과도 없었습니다만 오후장에 좀 하한가를 들어가는 종목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종목이 하한가를 들어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좀 하한가 근처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좀 내고 마감을 했고요. 자, 미코바이오메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코바이오메드는 어제 상한가에 좀 들어갔던 종목이죠. 이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대장주로 치고 간 종목인데 원숭이 두창 관련한 백신 치료제 개발을 하지 않겠다라는 진매트릭스의 뉴스가 좀 나오면서 어제 대거 상한가에 들어갔던 원숭이 두창 관련 종목들이 다 하한가가 풀리고요. 또 진매트릭스는 시간에 하한가를 들어가 버렸죠. 그리고 차백신 연구소도 오늘 장중에 원숭이 두창 백신 개발 계획이 아직 없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차백신 연구소까지 오늘 장중에 또 하한가를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코바이오메드는 오늘도 양봉을 뽑아주면서 마감이 됐죠. 이제 종목들의 좀 진위 여부가 갈리는 모습이고요. 여전히 이제 미코바이오메드가 확실한 대장주라는 거를 좀 확인하는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자, 미코바이오메드는 시초가가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죠. 제가 조금 아래쪽에서 싸게 잡으려고 했는데 이게 아래쪽으로 하락 없이 그냥 바로 위쪽으로 상승이 나와서 어제 상한가 종가 자리 돌파할 때 일단은 좀 매수를 해봤고요. 반등이 좀 잘 나왔죠. 그래서 일부 물량은 좀 매도가 됐는데 제가 위쪽에다가 분할로 좀 매도를 걸어놓은 물량이 체결이 안 돼서 다시 떨어지는 걸 보고 시가 근처에서 일단은 또 추가 매수를 했고요. 또 여기 원래 매수하려고 했던 물량들을 추가로 또 매수를 하면서 반등이 또 잘 나왔죠. 그래서 이 정도 구간에서 수익 구간에서 전량 빠르게 좀 수익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미코바이오메드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시초가의 개파락 이후에 아래쪽에서 이제 매수 대기해 놓은 물량이 이제 여기 있던 물량들인데 요건 체결이 안 돼서 위로 상승 나올 때 제가 이제 돌파 나오는 자리에서 일단은 매수를 했죠. 그래서 반등이 나왔고 일부 물량이 매도가 됐는데 더 위쪽에다가 매도 걸어놓은 물량이 체결이 안 돼서 또 빠졌는데 시초가 근처에서 일부 추가 매수를 했고요. 여기 이제 원래 살려고 했던 물량들 여기서 이제 체결이 되면서 반등이 잘 나왔고 저는 이제 여기서 수익권에서 전량 매도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와서 뭐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어려운 시장에서 빠르게 좀 수익을 잘 냈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오르비텍을 매매를 좀 했습니다. 오르비텍이 오늘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 또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이죠. 일봉상의 위치가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평상시 같으면 이런 종목 제가 일봉상의 자리에서는 매매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매매할 종목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눈에 띄는 종목이 원자력 발전 관련한 종목들이었고 오르비텍이 이제 장 초반부터 이렇게 강하게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여기서 상한가를 찍어서
좀 떨어지길래 좀 반등의 반발력이 상한가를 들어갔던 종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상한가를 들어갔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일부 매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반등이 안 나오고 오히려 요런 이제 저점 자리를 여기서 이제 음봉으로 이탈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살짝 반등 줄 때 빠르게 얘는 매도하고 약손실로 좀 끊어내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이제 오후장에 뭐 시장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르비텍은 바로 이제 짧게 약손실로 좀 끊어냈고요. 자, 여기서 매수를 해서 상한가 들어갔던 힘에 반발을 좀 기대를 했는데, 반등의 힘을 기대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저점 깨고 내려가서 바로 이제 매도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르비텍은 약손실로 마감이 됐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 오늘 어이없게 좀 하한가에 들어갔던 종목이 있어요. YMT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어제도 좀 하락이 깊었죠. 어제도 한 13% 정도 하락률이 있었고요. 오늘 또다시 장중에 하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이 종목이 사실 굉장히 우량한 종목이거든요. 이게 이제 기판 관련해서 도금 소재 같은 거, 이 화학 소재 같은 거 공급하는 기업인데 애플하고 삼성이 주 납품처입니다. 그리고 일부 기판 회사들, 뭐 심텍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에도 납품을 하는 회사고 영업이익률도 뭐 한 15%대, 그리고 꾸준하게 플러스로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이 그렇게 문제가 있을 기업은 아닌데 저도 이제 장중에 얘가 한가를 들어가길래 계속 좀 이슈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이슈가 없어요. 뭐 공매도 수량도 빵 주고 무슨 악재, 무슨 횡령 배임 뭐 이런 것들 찾아봤는데 전혀 이제 그런 게 없고요. 그래서 여기 하한가 들어갔을 때 제가 일단은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핫다를 한 거죠. 그리고 살짝 들어주면서 계속 반등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한가가 풀리는 모습에 여기서 또 추가로 바로 매수를 했고요. 반등이 역시 이제 강하게 나왔죠. 자, 여기까지 반등이 거의 10% 가까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요게 이제 10% 정도 반등이 나왔죠. 저는 계속 좀 홀딩을 하고 조금 끌고 갔어요. 그래서 한 7%대 그리고 한 8%대 9%대 이제 분할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잘 챙겼습니다. 이제 조금 남은 물량 들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상승 못하고 아래로 빠지길래 요 정도 구간에서 바로 이제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도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사실 이슈가 없이 빠지면 하한가에 이렇게 하한가가 풀리면서 반등이 세게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거보다 훨씬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래 꼬리 쫙 달면서. 근데 이 종목은 이슈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반등하다 다시 이제 아래쪽으로 빠지고 하한가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하한가 매매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데 또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을 살펴본다면 또 뭐 충분히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 가다 제가 이제 핫다 매매하죠. 자, 여기서 일부 바로 매수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로 또 매수를 해서 반등 나올 때 저는 이렇게 분할로 매도하면서 수익 잘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장에서 이 종목으로 좀 수익을 챙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는 세 종목 대응하고 좀 마무리를 했고요. 자,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좋은 종목들의 출현도 없고요. 정말 매매할 만한 종목들도 어제까지는 그래도 있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자, 바로 특징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 토건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특징주 볼만한 종목이 사실 강하게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3부 토건 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보시다시피 일봉상의 위치가 완전 별로죠. 자, 상한가에 들어갔는데도 거래대금도 약하고요. 이 종목이 오늘 이슈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슈는 이제 오크라 재건 관련해서 사업 참여한다라는 이슈가 있어요. DYD라는 기업과 같이 참여를 한다라고 해서 삼부토건은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DYD는 오히려 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저도 참 어이가 없고요. 어쨌든 삼부토건은 상한가에 좀 들어갔고요. 분봉상 움직임이 오후장에 뉴스 나오자마자 좀 급등이 나오면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다시 풀었다가 또다시 상한가를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한가를 잘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하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최근 종목들이 상한가에 잘 말아놓고 시간에서 하한가를 보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시장이 현재 굉장히 어렵고 좀 난해한 시장이다 보니까 진짜 종목들이 너무나 이 난잡하게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렇게 일봉상의 위치가 좋지 않는 종목들, 거래대금 약하게 터지는 종목들, 이런
가격대가 진짜 잡주 같은 동전주 같은 종목들 섣불리 상한가 들어간다고 따라붙거나 대응하는 거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은 어쨌든 최대한 이 관망을 하면서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안전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삼부통화는 당연히 뭐 내일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내일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차백신 연구소도 오늘 하한가에 좀 들어갔죠. 자, 차백신 연구소도 장중에 이 원숭이 두창 백신 치료제 관련해서 이 계획이 없다, 만들 계획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하한가는 아니죠. 살짝 이제 하한가가 장중에 풀렸는데, 뭐 거의 하한가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뉴스 띄워놓고 오히려 역뉴스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 뒤통수 치는 흐름들이 많습니다.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곡물 관련한 종목들도 오늘 뭐 대거 막 15%대, 20%대 하락이 나오면서 좀 시세가 다 했다라는 좀 느낌을 주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뭐 코스닥 시장이 마이너스 4%가 넘게 빠졌고요. 코스피 시장은 그나마 좀 덜 빠졌는데, 제가 N자형 하락 목표치 2300포인트 말씀드린 자리까지 이 뭐 거의 다 왔죠. 2305포인트까지 찍었으니까요. 저가가 2306포인트네요. 자, 어쨌든 진짜 이렇게까지 빠질 거라고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정말로 N자형 하락 목표치까지 다 와버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래 꼬리가 없이 그리고 양봉 캔들로 반전을 시켜주는 이 반전 상승 시그널의 캔들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봐야 됩니다. 관망을 해야 되고 확실한 바닥 신호를 좀 보여주는 단기 바닥 신호를 보여주는 캔들이 나올 때까지는 섣불리 시장을 대응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 계속해서 드리고 있죠. 자, 코스닥 시장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시총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2차전지 배터리 소재 섹터 대장주였던 LNF, 에코프로비엔 같은 종목들이 오늘 9%대, 뭐 10%대 가까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좀 무너졌습니다. 자, 거래가 좀 증가를 했죠. 약간의 투매성 거래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좀 약한 거래라고 봅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도 종가 저가의 캔들이기 때문에 내일 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자, 코스피 시장은 오늘 그래도 좀 깊은 하락은 아니었죠. 마이너스 1.2% 정도 하락을 했는데 오늘 살짝 아랫꼬리를 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코스닥 시장과 마찬가지로 음봉 캔들이고요. 바닥 신호는 전혀 나온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오늘도 외국인은 매도를 했고요. 뭐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환율이 진짜 또 고가를 뚫고 1,300원을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자, 환율 같은 경우 월별로 보면 이 1,300원을 돌파한 적이 최근 10년 내에 없습니다. 신고가를 찍은 거예요, 이 환율이. 이게 진짜 좀 심각한 거거든요. 지금 빠르게 환율이 안정이 안 된다면 시장이 더 하락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좀 나왔죠. 이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들의 물량이 좀 투매가 나오면서 이렇게 거래가 증가를 했어요. 근데 제가 투매 구간에서의 진짜 공포 구간 투매 자리는 거래가 터지는 장대 음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거래가 조금 터지긴 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코스피 시장도 거래가 그렇게 강하게 터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확실한 투매라고 보기는 조금은 어려운 것 같고요. 어쨌든 물량이 좀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나왔다라는 건 또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열려 있다. 가능성도 있다. 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미국 시장이 어제 제롬 파월 의장의 의회 반기 증언이 있었죠. 자, 거기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아래쪽으로 큰 변동성을 가져가질 않고 오히려 양봉을 뽑아주면서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또 미국 시장의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어느 정도 하락할 만큼 하락을 했다라는 좀 인식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파월 의장의 또 강한 멘트가 있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보일 때까지 이 긴축의 행보를 늦추지 않겠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이건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시장이 좀 아래쪽으로 변동성이 커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잘 버텨줬다라는 거. 미국 시장은 현재 5일선을 안착을 하고 양봉 캔들로 이틀 정도 마감을 하면서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없다면 우리 시장도 좀 강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지금은 진짜 단기 급락을 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데드캣 바운스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강하게 떨어지면 강하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염두를 해두고 바닥에 단기 시그널인 장대 양봉이나 아니면 아래 꼬리 달린 강한 개파락 이후에 양봉 캔들을 확인을 한다면 그런 구간에서 조금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비중을 좀 줄여서 최대한 안전하게 대응을 하는 것도 뭐 단기 수익을 좀 챙기려는 목표를 갖는 정도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캔들이 만들어지는지 좀 살펴보면서 시장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속적인 하락 추세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관망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